자, 미국이 새벽 5시에 한국을 향해서 협상하자고 한국 쪽에 지난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FTA 재협상을 거론한 지 12일 만에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이럴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한국의 정부의 반응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회담을 할 때 겉으로는 매우 원만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돌발적인 발언을 통해서 미국에 할 말을 몇 개는 할 거다. 그것이 서로 언론 이렇게 발표를 각자 할 때 백악관 로즈 가든입니까? 거기서 발표를 할 때 트럼프가 한미 FTA 재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양국이 그날 7시간이나 걸려서 오후 늦게 넣은 공동성명에는 또 그런 게 빠져서 원만하게 한국의 운전석 분칠 등이 됐죠. 자, 그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백악관 야외 가든 기자회견장에서 양국 정상이 언론 발표를 할 때 한국의 대변인 이하 참모들이 입이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엄지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아닌데 저 청구서가 굉장히 비싸게 이렇게 질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외관상으로는 두루뭉실하게 예민한 거는 슬쩍 덮어서 발표를 하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와서 도착할 때쯤 되면 미국에서 청구서가 날라올 건데 가격이 상당히 세게 날라올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저 정도의 그냥 감각이나 어떤 인맥 판단으로도 이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어찌하여 한국 정부는 내년쯤이나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뒤통수를 맞아서 당혹스러워한다. 또 재협상이 아니고 개정이다. 또 미국이 하자는 대로 응하지 않고 우리도 이렇게 세게 나가면 된다. 당황할 일 아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 한다고 우리가 할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고 통상교섭본부 조직 자체가 정부 조직법이 통과 안 돼서 선장도 없는데 시간 좀 끌자 해서 할 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정신없이 한 방 맞으면 정신 차릴 때까지 헛소리를 좀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어제 댓글에 이래 달았습니다. 사드를 해줬다고 해서 그거 안 맞았겠느냐? 아니지요. 안보 문제를 가지고 쓱 끌었다가 안보 문제를 갖다가 합의를 해주면서 이거를 조금은 유예하자 하면서 시간을 끌고 내용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었지요. 미국은 안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이탈, 이 불만들을 한마디로 경제 문제에서 이제는 우리가 너네한테 마음의 빚을 이렇게 드러내버렸기 때문에 마음대로 쪼을 수 있다고 되는 거죠. 미국이 이런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지만은 그 타이밍과 그 강도가 이렇게 세게 높게 신속하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니까 너네들의 환율 조작 문제나 통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100일간 해봐라 하다가 중국이 전혀 바뀐 게 없으니까 미국이 다시 칼을 들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표방하고 통상이나 환율 문제를 지적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지만은 자신과 이렇게 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늦추거나 또 완화시키거나 하고 또 그러지 않고 미국이 봤을 때 불편하고 귀찮은 쪽에 대해서는 세게 이야기하는 게 진실입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요. 모르겠습니다. 좀 이게 저를 수구 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구라고 하면 저는 딱 두 가지가 이 거구라고 봅니다. 판별 기준이요. 매사를 전부 다 종북 척결에 연결시키는 사람, 매사를 경제 문제에서 수구 기득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재벌 비판하면 정한 좌파다. 대한민국 재벌이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딱 종북 척결만 이야기하는 사람, 매사를. 요 두 가지가 자기가 하는 말에 80, 90%쯤 되는 사람들은 그건 거구입니다.
즉 매사를 재벌 편들고 재벌 비판하는 사람을 좌파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거구예요. 제 그런 사람이나 문빠나 극자나 이런 사람은 제 유튜브 보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제 유튜브를 본다는 것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갖다 붙이는 어떤 논리나 수단이요 기가 찰 정도가 많아요. 사드를 요격하면 핵폭탄이 날라오면 공중에서 핵이 폭발하면 그러면 밑에 피해가 없겠느냐 이딴 소리를 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서 설득이 되겠습니까? 또 원전 갖고 잘 해먹고 도둑질도 잘 해먹던 원전 마피아들이 또 제가 원전 좀 비판하면 니는 좌파다 부터 시작해서 니가 원전 뭐 하느냐 출연하라잖아요. 타이틀이 있으면 출연시켜줄게요. 개나 소나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FTA에 대해서 제가 가진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이 되면 출연해 줄 거니까 자격하고 신분하고 적어서 사무실로 연락하길 바랍니다. 한 명도 나 좀 출연합시다라는 사람 없어요. 자, 트럼프가요 말을 했습니다. 한미 FTA 끔찍한 거래다. 한국과 막 재협상을 시작했다고 지금 프랑스에 있는데요. 이 비보도를 전제로 한 오프 더 레코드로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중국과 가장 나쁜 거래를 하고 있다. 한국과도 나쁜 거래를 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과 막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만은 주한미군을 이야기하고 사드를 이야기하겠죠. 한 해에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 거래가 막 시작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클린턴 힐러리 전 국무장관을 겨냥해서 힐러리는 미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1년에 400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 이건 끔찍한 거래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11일부로 한국과 재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해야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미국이 한국 측에 통보한 순간부터 미국은 재협상이 시작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트럼프가 분명하게 이야기한 이 용어는 리네고시에이션입니다. 재협상이지 수전 개정 같은 뭐 아만다나 이런 게 아닙니다. 어제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는 트럼프가 한미 FTA에 대해서 거치고 끔찍한 이런 이야기를 쓰다가 이번에는 좀 완화된 즉 개정을 요구했다. 수정을 요구했다. 완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만 참고 이야기를 하지 그랬나 싶은데요. 자, 이 미국 무역대표부가 통보한 서한에는 리네고시에이션이라는 단어 대신 어멘드먼트 또는 모티피케이션 즉 수정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부 개정에 무게가 실린다 했는데 그 말 떨어지자마자 트럼프가 재협상이란 말을 직접 기자 앞에 했습니다. 이 FTA 특성은요, 개정 협상은 양국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지만 폐기는 한쪽의 의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개정 협상에 이르지 못하거나 개정 협상을 해도 미국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오겠다 판단을 하면 최악의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미 FTA 폐기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의 규정상 협정 종료를 희망하는 당사국은 언제든지 협정 종료 의사를 상대국에 통보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180일 되는 시점에 협정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협상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겠다. 그냥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자. FTA 이전에. 즉 미국과 한국 간에 이 특별 관세나 이렇게 아주 낮은 관세나 무관세로 하는 부분을 없애고 옛날에 너희는 너희대로 세금 매기고 우리는 우리대로 세금 매기고 뭐 WTO 규정 정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자. 몇 년 전에 한국이 FTA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거리로 돌아가자. 이렇게 미국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트럼프가 한국에 가할 수 있는 공격의 1탄입니다. 2탄은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6월 30일까지 한국의 환율의 문제 등에 대한 보고서가 미국에 아마 의회에 제출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지금 내용이 한국의 자동차나 철강의 문제가 좀 환율 조작에 심각한 혜택을 한국 측이 보는 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런 어떤 인위적으로 낮은 환율을 통해서 한국의 이런 특정 산업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금융연구원도 트럼프가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라는 보고서를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다른 무역수지 흑자국들과 공조해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이래 말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사드 문제니 국내의 각종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자금이니 또 각종 이벤트니 G20니 북한 문제니 이런데 신경이 팔려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미국과의 FTA 문제나 이런 환율 조작 문제에 대해서 미래 복잡한 문제를 지지율 80% 70% 이상 달리면서 무슨 상종가를 구가하고 축제 분위기가 2달 넘도록 지속되는 정권에 이거 심각해서 미국으로부터 꼭 터질 수 있습니다. 대응을 마련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국내의 프랜차이즈 손 좀 비틀어서 뭔가 되고 있는 듯이 보여주고 그게 경제개혁이라고 하고 본질적인 개혁은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살살 미루고 이전 정부와 2달 동안 하는 거 보니까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동산 바람 일으켜서 경제 좀 잘 돌아가는 듯이 보이게 하고 지적이 심하니까 부동산 무슨 대책했다고 6.19 대책했지만 내용 보면 하나만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눈앞에 당장 삐깔 나는 거는 내가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하고 보는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실제로 이래 골치 아픈 퍼펙트 스톰 같은 것이 다가오는데 이 쓰나미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대처해야 됩니다.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외교 안보 참모들은 미국이 한미 FTA와 환율 조작 이 2개로 곧바로 정상회담이 끝나면 치고 들어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저보고 경제 문외한이다. 네가 경제 뭘 아냐 그러는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도 그렇다 칩시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달 전부터 내가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 가서 잘해라. 말 잘 못하면 아주 꽃배기로 주워 터진다라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주워 터지는 문제가 한미 FTA이고 또 환율 조작으로 주워 터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머지않은 시기에 그런 발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금융연구원에서는 얼마 전에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트럼프가 올 4월에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은 모호한 지정 기준을 갖고 있어 그동안의 강경 무역정책 기조와 과거 선례를 감안할 때 민간 압력을 이유로 지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재무장관의 재량에 따라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이 변경될 수 있어 향후 지정 요건 변경을 통해 주요 교역국에 미국이 지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올 4월에는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문 대통령하고도 중국하고도 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한 바퀴 돌았어. 다 만나보고 적인가 동진가 이게 이용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그 다음에 환율 조작으로 팔을 비틀지요. 환율 조작으로 팔을 비트는 부분은 서로 간에 동지적인 애정이 없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봐주려면 봐줄 수 있고 죽이려면 죽이는 겁니다. 환율 조작이야말로 기에 걸면 기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고 약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냉엄한 국제 정치 질서의 반영이 문제입니다.
무역에 있어서 흑자 적자는 수치로 딱 나오지만은 환율 조작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한마디로 딱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유를 갖다 대서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다 기다를 따질 부분이 별로 없는 거죠. 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국제 수지 균형 조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서 협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한미 FTA 재협상이나 원화 강세 유도 압력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 직면되면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이 어차피 시작되는데 이 재협상에서도 너네들이 환율 조작으로 무역에서 우리한테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네들이 환율을 이렇게 원화 절상을 해서 지금 1달러에 1150원이면 너네들은 1달러에 한 1070원 정도로 낮추는 것이 맞다. 미국 측이 대충 그 정도의 1070원 정도의 적정 환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앞서 미국은 한국을 1988년 올림픽 끝나자마자 10월 달에 환율 조작국을 지정을 해서 1년 반 동안 유지한 바가 있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는 대미 무역 흑자 수지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 흑자가 해당국 국내 총생산 GDP의 3% 이상이면서 자국 통화 가치 상승을 위해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적으로 단행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지난 4월 14일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에서 발간된 환율 보고서에는 한국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7%고 대미 무역 흑자가 277억 달러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했지만은 외환시장은 GDP 대비 0.5% 66억 달러 규모 매도 개입을 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환율 조작국 전 단계인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4월 달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일단 경고만 하고 4월 달은 봐주자. 그리고는 한번 쭉 만나보고 한 바퀴 돌아보고 우리 편인가 아닌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검토해 본 다음부터 우리한테 거리가 먼 쪽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이 한국과 함께 관찰 대상국으로 되었는데요. 그래서 뭐 향후에 이런 6개 경상수지 대미 흑자국과 긴밀히 공조하자 어쩌자 하는데 공조하면 더 당하니까요. 공조하지 말고 학자들은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나라들과 공조해서 미국에 공동 대응한다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찍히지요. 국제 간의 힘의 법칙을 냉엄하게 받아들이면서요. 현실을 인정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대미 흑자 200억 달러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을 벗어날 거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결론입니다. 제프리 존스 주한 미 상공회의소 회장은요. 이 사람 지난번에 이 문 대통령 미국 가기 직전에 5조 규모의 이 구매 펀드를 조성해라 이런 이야기도 했던 사람이죠. 얼마 전에 한 세미나에서 미국 정부 인사들을 만나보니 미국의 약 200달러 규모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 한국은 흑자겠죠. 아무리 한국의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트럼프 정부 설득이 어렵다. 이 사람 미국 사람이니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미 흑자가 지나칠 정도로 많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의 무역 흑자를 대미 무역 흑자를 낮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미국산 구매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이 머지않은 빠른 시간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고서가 지금 미국 정부로 올라갔습니다. 의회를 거쳤어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1달러에 1070원 정도가 적절하다. 그 정도 선으로 환율을 조정해라. 이렇게 될 경우에 아마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미국 수출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고,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울 건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철강이나 다른 삼성전자 같은 회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요, 대미 관계를 이렇게 경제 부분 외의 부분에서 노력을 좀 해야지. 할 말 다 하고 문재인 같은 사람이 미국 조야에 다니면서 신경 다 긁어놓고 그 다음에 사드 가지고 환경영향평가하니 전시작전권 넘겨주라. 미국은 넘겨주라 하면 넘겨받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니 좀 생각해봐라. 너가 좀 되겠냐?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대신에 너네 지키려면 무기나 좀 사든가. 우리 그럼 군대는 뺄까? 이렇게 하는 나라입니다. 옛날에 전통적인 한미관계는요, 김대중 정권 집권 이후부터 깨졌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미국한테 혈맹이니 주장할 만한 건덕지가 있도록 처신했나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요. 자, 이제 FTA 개정이 아니라 재협상이 시작이 됐고요.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환율 조작국 문제도 곧 우리한테 제2의 청구서가 날라올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도 정부에서 신경을 좀 쓰기 바랍니다. 정부가 먹고 사는 거하고 관계도 없는 북한과의 관계를 주도하는 운전석 이런 데만 꽂혀 있습니까? 성주 무슨 성주 있는 불법 검문소 철거하고요. 기름차가 다니도록, 유조차가 다니도록 빨리 하세요. 이런저런 것이 미국과의 지금 협상에서 굉장히 우리 입장을 그래도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정리하고요. 전시작전권도 천천히 하자고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계피를 좀 더 보는 일을 겪을 겁니다. 자, 미국이 새벽 5시에 한국을 향해서 협상하자고 한국 쪽에 지난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FTA 재협상을 거론한 지 12일 만에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이럴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한국의 정부의 반응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회담을 할 때 겉으로는 매우 원만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돌발적인 발언을 통해서 미국에 할 말을 몇 개는 할 거다. 그것이 서로 언론 이렇게 발표를 각자 할 때, 백악관 로저 가든입니까? 거기서 발표를 할 때 트럼프가 한미 FTA 재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양국이 그날 7시간이나 걸려서 오후 늦게 나온 공동성명에는 또 그런 게 빠져서 원만하게 한국의 운전석 분칠 등이 됐죠. 자, 그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는 우리는 중국과 가장 나쁜 거래를 하고 있다. 한국과도 나쁜 거래를 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과 막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만은 주한미군을 이야기하고 사드를 이야기하겠죠. 한 해에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 거래가 막 시작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힐러리 전 국무장관을 겨냥해서
힐러리는 미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1년에 400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 이건 끔찍한 거래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11일부로 한국과 재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해야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미국이 한국 측에 통보한 순간부터 미국은 재협상이 시작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트럼프가 분명하게 이야기한 이 용어는 리네고시에이션입니다. 재협상이지 수정 개정 같은 뭐 아만다나 이런 게 아닙니다. 어제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는 트럼프가 한미 FTA에 대해서 거치고 끔찍한 이런 이야기를 쓰다가 이번에는 좀 완화된, 즉 개정을 요구했다, 수정을 요구했다, 완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만 참고 이야기를 하지 그랬나 싶은데요. 자, 이 미국 무역대표부가 통보한 서한에는 리네고시에이션이라는 단어 대신 어멘드먼트 또는 모티피케이션, 즉 수정, 백악관 야외에 가던 기자회견장에서 양국 정상이 언론 발표를 할 때 한국의 대변인 이하 참모들이 입이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엄지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아닌데 저 청구서가 굉장히 비싸게 이렇게 질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외관상으로는 두루뭉실하게 예민한 거는 슬쩍 덮어서 발표를 하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와서 도착할 때쯤 되면 미국에서 청구서가 날라올 건데 가격이 상당히 세게 날라올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저 정도의 그냥 감각이나 어떤 인맥 판단으로도 이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어찌하여 한국 정부는 내년쯤이나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뒤통수를 맞아서 당혹스러워한다. 또 재협상이 아니고 개정이다. 또 미국이 하자는 대로 응하지 않고 우리도 이렇게 세게 나가면 된다. 당황할 일 아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 한다고 우리가 할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고 통상교섭본부 조직 자체가 정부 조직법이 통과 안 돼서 선장도 없는데 시간 좀 끌자 해서 할 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정신없이 한 방 맞으면 정신 차릴 때까지 그 소리를 좀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어제 댓글에 이래 달았습니다. 사드를 해줬다고 해서 그거 안 맞았겠느냐? 아니지요. 안보 문제를 가지고 쓱 끌었다가 안보 문제를 갖다가 합의를 해주면서 이거를 조금은 유예하자 하면서 시간을 끌고 내용을 충분히 완화할 수쯤 되는 사람들은 그건 거구입니다. 즉 매사를 재벌 편들고 재벌 비판하는 사람을 좌파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거구예요. 즉 그런 사람이나 문빠나 극자나 이런 사람은 제 유튜브 보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제 유튜브를 본다는 것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갖다 붙이는 어떤 논리나 수단이요 기가 찰 정도가 많아요. 사드를 요격하면 핵폭탄이 날라오면 공중에서 핵이 폭발하면 그러면 밑에 피해가 없겠느냐 이딴 소리를 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서 설득이 되겠습니까? 또 원전 갖고 잘 해먹고 도둑질도 잘 해먹던 원전 마피아들이 또 제가 원전 좀 비판하면 니는 좌파다 부터 시작해서 니가 원전 뭐 하느냐 출연하라잖아요. 타이틀이 있으면 출연시켜줄게요. 개나 소나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FTA에 대해서 제가 가진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이 되면 출연해 줄 거니까 자격하고 신분하고 적어서 사무실로 연락하길 바랍니다. 한 명도 나 좀 출연합시다 라는 사람 없어요. 자, 트럼프가요 말을 했습니다. 한미 FTA 끔찍한 거래다. 한국과 막 재협상을 시작했다고 지금 프랑스에 있는데요. 이 비보도를 전제로 한 오프 더 레코드로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있었지요. 미국은 안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이탈, 이 불만들을 한마디로 경제 문제에서
이제는 우리가 너네한테 마음의 빚을 이렇게 드러내버렸기 때문에 마음대로 쪼을 수 있다고 되는 거죠. 미국이 이런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지만 그 타이밍과 그 강도가 이렇게 세게 높게 신속하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니까 너네들의 환율 조작 문제나 통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100일간 해봐라 하다가 중국이 전혀 바뀐 게 없으니까 미국이 다시 칼을 들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표방하고 통상이나 환율 문제를 지적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지만은 자신과 이렇게 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늦추거나 또 완화시키거나 하고 또 그러지 않고 미국이 봤을 때 불편하고 귀찮은 쪽에 대해서는 세게 이야기하는 게 진실입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요. 모르겠습니다. 좀 이게 저를 수구 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구라고 하면 저는 딱 두 가지가 이 거구라고 봅니다. 판별 기준이요. 매사를 전부 다 종북 척결에 연결시키는 사람. 매사를 경제 문제에서 수구 기득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재벌 비판하면 저는 좌파다. 대한민국 재벌이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딱 종북 척결만 이야기하는 사람. 매사를. 요 두 가지가 자기가 하는 말에 8, 90%